또 보겠습니다. 402페이지. 이제 클레임 402페이지 클레임을 보시면은 이제 먼저 원인과 결과, 원인을 위험, 결과를 손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배가 이렇게 잘 가고 있었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 뭐 옛날 전쟁 날 땐 그렇겠죠. 지나가던 가오리 아니에요. 이게 그 제트기가 지나가는 거예요. 제트기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배 먹어라 슝 해가지고 미사일을 좀 날려줬습니다. 그런 거 있죠. 우리 이걸 뭐라고 하죠? 중이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는데 배가 보니까 슝 하게 이렇게 꽝 하지만 어쩌지 비틀비틀 살아났어. 그 어떻게 아직 사고 안 났어. 비틀비틀하고 가다가 뭐예요? 갑자기 번개가 쳐가지고 꼬르르륵 해가지고 침몰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결과는 명확하죠. 손해는 이제 전손이에요. 자, 문제는요 원인이 뭐냐는 거죠. 이 사고를 발생 원인 위험이 예를 들어 이 가오리 아니죠. 이 제트기라고 하면 우리는 이것을 전쟁 위험이라고 하는 거죠. 이쪽을 원인으로 보면 전쟁 위험은 가장 대표적인 면책사항입니다. 즉 보험자가 책임을 지지 않아요. 하지만 사실 이거는 맞고 그냥 어쩌지 잘 갔죠. 이렇게 번개에 맞고 가라앉은 게 이쪽이 원인이다라고 하면 이쪽은 이제 천재지변이라고 할게요. 뭐 이쪽이라고 하면 이쪽은 담보위험인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손해라는 결과가 발생했는데 원인이 둘 이상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하필 한쪽은 면책 위험이고 한쪽은 담보 위험일 때 그럼 보험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무조건 이쪽이 원인이었으니까 보상을 안 해주겠다고 할 것이고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뭐야? 아니다. 야 꽝 하긴 했지만 이것만 아니었으면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었다. 맞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 이쪽이 이제 그 원인이니까 보상해달라는 거고. 그럼 보험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물론 번개치긴 했지만 이 선박이 가망성을 잘 갖췄다라고 가정할 때 뭐예요? 맞죠? 애초에 번개가 없었으면 뭐예요? 이거 맞고도 사고 안 나는 거 아니냐. 맞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문제다라고서 서로 이제 우기는 거예요. 한쪽은 보상을 해주겠다, 한쪽은 못 해주겠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찾아내야 돼요? 이 손해를 야기시킨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손해를 발생시킨 원인이 이쪽이다라고 했을 때는 면책이 되는 거고요. 이쪽이다라고 했을 때는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발생한 손해는 뭐예요? 반드시 그 원인과 결과관계에 있어야 된다. 맞죠? 한마디로 뭐예요? 그 원인에 의해 발생한 손해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손해와 위험은 인과관계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 즉 인과관계를 파악한다는 게 뭐예요? 원인이 두 개 이상 있을 때 어느 것에 의하여 그 결과가 발생한 것이냐. 즉 어느 원인이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냐. 맞죠? 한마디로 인과관계를 파악한다는 건 뭐예요? 왜 그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손해가 원인이 하나일 때는 인과관계를 찾기 쉽죠. 저거 하나예요. 하지만 둘 이상이 있을 때는 뭐예요? 인과관계가 어디에 있는지를 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것도 있어요. 맨날 강의 지각하는 강사들도 가끔 있습니다. 이거는 업무 태만이죠. 업무 태만으로 보면은 뭐예요? 계약 위반입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몸이 아파서 근데 지각했을 때는 뭐예요? 계약 위반이 아니죠. 그건 좀 봐줘야죠. 아픈 사람 강의시키면 안 돼요. 자, 하필 근데 이 맨날 이제 게을러 가지고 지각하는 강사가요. 그날 아프기도 했어요. 학원의 입장에서는요. 넌 과연 아파서 지각했을까? 아프지 않았어도 지각했을까? 맞죠? 그럼 이 강사가 지각하게 된 원인은 두 개가 있죠. 원래 게으름, 아팠음. 그럼 강사의 입장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 오늘은 진짜 아파서 지각한 거니까 원인이 뭐예요? 지각의 원인이? 아픔이죠. 그러니까 면책. 하지만 학원의 입장은 뭐예요? 넌 안 아팠어도 지각할 놈이잖아. 맞죠? 게으름. 원인을 게으름으로 보면 뭐예요? 책임. 맞죠? 그래서 이 지각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킨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즉 인과관계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인과관계를 찾아낸다라는 건 뭐예요? 그 손해를 발생시킨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보험은요. 담보 위험과 인과관계가 있을 때만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날 그 보상 안, 특히 이제 이게 그 산재보험, 산재 처리할 때 가장 많이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게 출근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요, 그 직장 입장에서는 뭐예요? 회사를 위해 출근을 했으니 회사가 책임지라는 거고, 회사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냥 네가 그냥 타고 가다 그냥 네가 자다가 발발 펴가지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막 산재 처리 되냐 안 되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법원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결국 이 사람이 그 출근 중에 사고가 발생해야 된 원인이 출근을 위한 것이냐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냐, 원인이 어디에 있냐, 맞죠?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그 보상을 해주냐 마냐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인과관계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원인이 둘이서 이게 복합적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과관계, 즉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인과관계를, 맞죠? 결정해야 되는 이론이 있을 겁니다. 원인을 찾아내는 이론이 있겠죠. 그 이론의 첫 번째가 뭐예요? 근인주의예요. 근인이 뭐냐면 이게 가까울 근자거든요. 가장 가까이에서 발생한 원인이 진짜 원인이다. 맞죠?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그 일본 애들이 뭐라고 썼냐면 근인이 원인이다라고 쓰는 거예요. 근인이 원인이 뭐예요? 가장 가까운 원인이 사고를 발생시킨 원인이다. 근인이 원인이다.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지금. 그래서 근인주의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근인은 뭔데요? 뭐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건데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뭐였냐면요, 근인주의를,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근인주의가 나왔죠.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그럼 근인을 판단하는 기준이 뭔데? 뭐가 기준인데? 그래서 근인주의를 해석하는 첫 번째 기준은요, 시간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게 근인이다. 맞죠? 시간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거 뭐예요? 가장 마지막에 발생한 거 이거잖아요. 이거 번개. 맞죠? 우리는 이것을 최후 조건설이라고 봅니다. 최후 조건설은 뭐예요? 가장 마지막에 발생한 거, 그러니까 뭐예요? 시간적으로 가장 가까운 것이 근인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이제 영국은 근인주의를 채택했고요. 그럼 근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이제 최후 조건설이 나온 거예요. 문제는 최후 조건설을 가지고 하니까 골 때리는 거죠. 아니, 무조건 시간만 가지고 따지는 것도 너무 억울하잖아요. 맞죠? 왜냐면 사실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건 더 유력한 원인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선 어찌 됐건요, 사실 이게 중요할 수도 있어요. 얘만 아니었으면은 사고가 발생 안 한 거죠. 그래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근인주의를 파악하기 위해 시간적으로 가장 가까운 것을 찾는 최후 조건설을 채택했더니 뭐예요? 이거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판례가 뒤집었습니다. 뭐라고요? 맞다, 시간이랑 상관없이 가장 유력한 원인이 근인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럼 여기서 가장 유력한 건 뭐예요? 결국 저 미사일 맞은 게 제일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최유력 조건설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근인주의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시 이제 근인이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최후 조건설과 최유력 조건설이다. 어렵지 않죠? 자, 다음에 이제 403페이지 보시면요, 상당 인과관계설이 있을 겁니다.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첫 번째는 근인주의. 자, 두 번째는요, 말도 어려워, 상당 인과관계설. 상당 인과관계설이 뭐냐면요, 근인주의 목적은 뭐였어요? 기본적으로 담보 위험과 면책 위험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어느 위험이 진짜 위험인지 딱 파악하는 거죠. 즉 근인주의는요, 실제 많은 원인 중에서 진짜 원인을 찾아내는 겁니다. 하지만 상당 인과관계설은 뭐냐면요,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이론 중 상당 인과관계설은 그냥 그 손해를, 즉 그 결과를 발생시킨 원인은 다 원인으로 봐주는 거예요. 둘 이상이어도 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즉 상당 인과관계설이 채택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요것도 원인이고 요것도 원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상보험에선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당 인과관계설이 채택된 게 뭐 화재보험, 육상보험, 그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산재보험 같은 거예요. 산재처리. 이런 거는 뭐예요? 그 원인을 다 찾아내는 거죠. 즉 상당 인과관계설은요, 정말 그 손해와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건 뭐예요? 그것이 여러 개일지라도 다 원인으로 봐주겠다. 상당 인과관계설. 자,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게요, 예를 들어 인과관계에 대해 쓰시오라고 하면, 자, 답안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인과관계 쓰시오라고 하면 1 위를 써야 되는 거죠. 인과관계란 무엇이냐? 보험에선 기본적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는 위험과 원인과 결과관계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예를 들어 원인이 위험이 2 이상 있을 때는 그 원인을 찾아내야 되는데 왜냐면 인과관계 있어야 되니까. 맞죠? 이걸 위로 써줄 수 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럼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기준 중 이제 근인주의가 있다. 근인주의는 다시 최후 조건설과 최유력 조건설이 있고 그 다음에 해상보험에서는 그다지 채택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당 인과관계설이라는 게 있다. 1, 2, 3으로 써주면 뭐예요? 명확하죠? 근데 쓰긴 다 썼는데 교수님이 채점하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뭔 소린가 싶은 게 있거든요. 실제 제가 답안지 10개를 받아보면 3명 정도가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인과관계에 대해 쓰시오라고 하면 상하 개념이 잘 안 된 거죠. 1. 최후 조건설 2. 최유력 조건설 3. 상당 인과관계설. 뭔가 1, 2, 3이 좀 다르죠? 쓰긴 다 썼어. 쓰긴 다 썼는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과관계가 근인주의를 말하는 거 아니죠. 그리고 근인주의가 그 상당 인과관계에서를 말하는 것도 아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인과관계가 무엇인지 쓰고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이론이 근인주의가 있다라고 쓰고 근인주의를 파악하는 이론이 최후 조건설과 최유력 조건설이 있다고 쓰고 그 다음에 상당 인과관계설이라는 별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이론이 있다고 써주면 되는 거죠. 근데 왜 자꾸 그 1 최후 조건설, 2 최유력 조건설, 3 상당 인과관계설이냐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실제 이런 식으로 답 쓰면 뭐예요? 쓰긴 다 썼어. 내용은 다 들어가 있죠. 그렇지만 뭐야? 물어본 걸 안 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주의를 해주세요. 실제 인과관계 물어보면요. 여러분 머릿속에 인과관계는 근인주의고요. 근인주의는 최후, 최유력, 상당인과 3개가 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 2, 3이 엉뚱한 게 들어가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를 좀 해주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좀 실수하지 않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